지하철 7호선의 특집 그 두 번째로 7호선 노선 선정 과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7호선 장암역에서 온수역 구간을 살펴보고 그 외 연장 구간은 별도 영상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 지하철로 지어진 7호선 구간은 장암역에서 온수역 구간이었습니다. 현재의 7호선과 유사한 형태의 노선 계획은 198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9호선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상봉동에서 시작해서 학동로로 향하는 구간은 유사하지만 이후 여의도를 지나 강서구청 사거리, 화곡역을 거쳐 신월동으로 향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1985년 당시 서울 지하철 계획에서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2기 지하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금의 7호선 계획이 나오게 되어 북쪽으로는 상계동으로 서쪽으로는 강서구 방향이 아닌 대림역을 지나 광명시로 향하도록 변경됩니다. 그러나 7호선이 본격 추진되고 개통하기까지는 의외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선 1989년에 나온 7호선 초기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양끝 종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수락산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광명시로 이어지는 계획으로 원래는 양끝에서 1호선과 환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하지만 당시 경인선 1호선 전철은 극심한 혼잡을 보이는 노선이었고 이를 분산할 목적으로 7호선을 온수역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수락산역에서 한 정거장 더 연장하여 도봉산역에서 1호선과 환승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7호선은 양끝에서 시외에서 들어오는 1호선 환승객을 태워 강남 방향으로 향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7호선은 종점에서부터 이미 상당히 많은 승객을 태워와 거의 전 구간에 걸쳐서 복잡한 노선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때 7호선의 종점은 장암역이 아닌 도봉산역이었고 차량기지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시에 둘 계획을 세웁니다.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전철역이 없는데 차량기지만 위치한 모양새가 된 셈입니다. 당연히 의정부시에서 반발하여 한동안 서울시와 의정부시와의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차량기지를 의정부에 두는 대신 7호선을 더 연장하여 의정부 시내까지 이어주길 원했고 서울시에서는 이를 반대했습니다. 이 기나긴 갈등 끝에 생겨난 노선이 의정부 경전철인데 이 노선은 7호선 연장 대신 경전철 건설을 위한 설계 용역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추진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 경전철과의 연계를 위해 도봉 차량기지 내에 간이역의 설치를 요구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역이 장암역입니다. 장암역은 단선 승강장으로 모든 7호선 열차가 운행하지 않아 도봉산에서 온수 구간에 비해 배차 간격이 다소 긴 편입니다. 한편 의정부 경전철은 이렇게 7호선과도 연계할 예정이었으나 경제적 타당성 문제에 발목이 잡혀 노선이 단축되어 7호선과 연계되지 못하고 회룡역에서 1호선만 연계하도록 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정부 경전철과 7호선이 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7호선과 의정부 경전철 환승 문제는 현재 공사 중인 7호선 추가 연장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7호선 노선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심했던 구간은 상봉역의 역 위치와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상봉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상봉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용객이 썰렁한 상봉터미널이지만 과거에는 경기도, 특히 강원도로 향하는 버스 노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7호선 상봉 정거장을 현 위치가 아닌 상봉터미널 앞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수용하는 듯 하자 지역 주민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면 노선 굴곡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가 하부를 통과하는 구간이 많아 공사비가 증가함은 물론 공사 난이도도 심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상봉역의 위치를 현 위치로 옮기도록 확정되어 7호선은 큰 노선 굴곡 없이 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봉터미널은 하루 이용객이 10,000명 이상이었으나 동서울 터미널의 영향과 강원도 방향의 KTX 개통 등으로 점점 이용객이 줄어 지금은 몇백 명 수준으로 이용객이 저조해졌고 상봉역에는 강원도로 향하는 KTX가 들어섰으니 지금 와서 보면 굴곡 없이 현 위치 그대로 상봉역을 둔 것이 잘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7호선은 한강을 건널 때 잠시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7호선이 지나는 청담대교는 아래로는 7호선 전철이, 위로는 자동차가 지나는 복층 교량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구간은 분당 신도시가 조성됨에 따라 생긴 교통대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분당 신도시에서 수서를 잇는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와 동부간선도로 그리고 강변북로까지 이어주는 교통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과 7호선 계획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와 같은 복층 교량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7호선 뚝섬 유원 지역은 지상에 놓였고 이후 지상 구간이 이어지다가 건대 입구역 진입 직전에 지하로 내려가는데 이 계획이 알려지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노선을 지하화해달라고 요구해 이 구간의 공사 차질이 이루어졌습니다. 주거 지역의 소음 공해가 우려된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과 지상 교량으로 한강을 통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지상으로 지나가야 한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대립한 것인데 이로 인해 이 구간의 공사가 상당 기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구간은 원안대로 지상으로 통과하도록 정해집니다. 이외에 7호선 경로에 대한 대안이 많이 나왔던 구간은 반포역에서 숭실대 입구역으로 이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간에는 세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립현충원 남측을 지나는 안, 두 번째는 방배 본동을 경유하는 안이었고 세 번째가 지금의 안이었습니다. 첫 번째 안은 노선이 짧지만 4호선 환승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 안은 공사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세 번째 안은 내방역이 2호선 방배역과 거리가 가깝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시공성과 4호선 연계를 고려해 최종 선정되어 지어진 것입니다. 한편 7호선 남성역에서 숭실대 입구역 구간은 지역 주민의 노선 조정 요구로 공사가 한동안 중단된 적이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지도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구간에서 7호선은 도로를 따라 이어지지 않고 쭉 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곳에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공사에 따른 진동 등의 우려로 노선을 사당로를 따라 이어지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은 언덕 지형으로 7호선 터널이 지하 40m 이하 상당히 깊은 곳, 즉 아파트 한참 아래로 지나고 있어 지상 아파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은 7호선에서도 상당히 깊은 구간으로 7호선 숭실대 입구역은 지하 44m의 승강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잇따른 공사 관련 민원에 이어서 부상 관련 민원도 곳곳에서 끊이지 않았고 당초 1997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민원이 해결되지 못한 7호선 일부 구간은 1997년 말에서야 착공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7호선은 1997년에 장암역에서 건대 입구역 구간이 개통하였고 2000년 2월에는 온수역에서 신풍역 구간이, 같은 해 8월 신풍역에서 건대 입구역 구간이 개통함에 따라 장암역에서 온수역 구간이 완전 개통하였습니다. 사실 신풍역에서 건대 입구역 구간은 신풍역에서 청담역 구간이 먼저 개통하고 나머지 구간이 몇 개월 후에 개통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한꺼번에 개통하게 된 것입니다. 청담역은 지상 구간에 잇따른 민원과 청담대교 공사기간 관계로 한시적으로 시 종착역이 될 것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는지 시 종착역에서나 볼 수 있는 승강장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5호선, 6호선 영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7호선도 3기 지하철을 대비하기 위한 역들이 있었습니다. 신풍역은 10호선 대비를, 논현역은 11호선을 대비하여 역을 설계하였습니다. 논현역이 승강장 중간 부분을 넓게 설계한 것, 그리고 신풍역은 출구로 나가는 계단은 가운데에 모아놓고 나머지 공간을 굉장히 넓게 설계한 것은 모두 3기 지하철 환승 통로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논현역은 11호선 승강장 구조물까지 미리 만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3기 지하철 계획 중에서 10호선에서 12호선 계획은 백지화됩니다. 그러나 논현역의 경우는 대신 신분당선이 들어서게 되었고 신분당선 논현역은 이 11호선 구조물을 활용하여 승강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미리 환승 동선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7호선 승강장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 번만 내려오면 바로 신분당선 논현역이 나오는 상당히 짧은 환승 동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풍역은 10호선 대신 신안산선이 들어서게 되었으나 10호선 계획과 경유하는 구간이 약간 달라져 7호선 신풍역과 약간 거리가 떨어진 곳에 신안산선 신풍역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역은 신안산선 개통 시 환승거리가 긴 역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7호선의 특집 두 번째 영상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7호선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와 7호선 연장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